긴급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충주 육가공업체발 코로나 불똥이 근처 유치원에까지 튀었습니다. 사업장 폐쇄를 두고 방역당국이 엇박자를 내며 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오는 9월까지 도민의 70% 접종을 목표로 한 충북의 백신 접종 계획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얼마 전 한파에 실종됐던 치매 노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웃들의 관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제 실험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유료화되는 청주 미동산 수목원에 모노레일이 추진됩니다. 도가 수익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명 넘는 직원들이 집단 감염된 충주의 닭 가공 공장과 관련해 오늘도 8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그런데 접촉자 분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방역당국이 하루 만에 공장 문을 열게 해 논란입니다.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틀 만에 23명의 직원이 무더기 확진된 육가공업체. 하루 만에 중국인 노동자가 또 확진되는 등 직원의 가족, 협력업체 직원까지 외국인 6명 등 확진자가 8명 추가됐습니다. 여파는 긴급 돌봄을 진행 중이던 유치원으로까지 튀어 어린이 70여 명 등 충주에서 1,000명 넘는 사람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해당 업체가 소독 폐쇄 조치 하루 만에 공장 문을 열어 논란입니다. MBC 카메라에도 공장 가동은 포착된 상태. 확진자들의 접촉자 분류가 끝나지 않고 공장 내 감염 위험도가 평가 중인 상황에서 상당수 외국인 노동자들을 출근시킨 겁니다. 음성 일차 나왔던 사람들한테 출근하라고 전화를 돌리는 것 같더라고요. 지역사 시민 입장에서는 1차로 음성이 나왔다 하더라도 2주간 자가격리를 하는 게 맞다 생각을 하거든요. 회사 측은 미접촉자로 분류된 음성 판정자는 출근 가능하다는 충주시 안내에 따른 건데 이런데도 충주시는 해당 공장에 대한 폐쇄 조치를 단호히 한다는 자료를 냈다가 취소하는 혼선을 빚었습니다. 육가공 작업에는 불법 체류 외국인들이 많이 투입돼 카풀 등 확인되지 않은 접촉도 많을 것으로 추정돼 확산세가 언제 잡힐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 이 와중에 지역 방역의 컨트롤 타워인 지자체의 엇박자 행정은 불신과 불안을 더 키웠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충북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당초 안보다 우선 대상자가 18만 명 이상 늘면서 일부는 하반기 접종 대상으로 넘어가는 등 일반 접종은 3분기 중반쯤으로 조금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북도 내 접종 대상자는 임상시험 결과가 없는 만 18세 미만과 임신부를 제외한 135만 명 그대로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정부가 세운 새 기준에 따라 우선 접종 대상자가 18만 2천여 명 늘어난 것입니다. 약국 종사자 등 보건의료인과 성인 만성질환자 등이 포함됐습니다.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 약 1,000명이 충북에서도 첫 순서. 이후 집단 감염에 취약한 요양병원, 정신요양시설 등의 입소자와 종사자, 역학조사관 같은 코로나19 1차 대응 요원 등 총 3만 명이 3월까지 접종합니다. 2분기에는 노인 재가복지시설, 장애인 노숙인 시설과 65세 이상 노인 등 31만 7천여 명이 대상입니다. 당초 상반기 접종이 계획됐던 경찰과 소방, 교육, 보육시설 종사자는 폐질환 등 성인 만성질환자와 함께 하반기에 맞습니다. 만 18세 이상 49세 이하 일반인 56만 8천여 명의 순서는 3분기 중반쯤으로 한 달가량 늦춰질 전망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과 의료와 방역체계 유지에 필요한 필수 인력, 그리고 코로나19의 전파 특성 등을 고려하였으며 초저온 냉동 보관이 필요한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접종센터도 당초 정부에 요구한 것보다 5군데 적은 14곳이 지정됐습니다. 시, 군, 구마다 한 곳씩인데 청주 오창과 충주, 충북 혁신도시에는 추가 지정될 수 있습니다. 냉장 보관이 가능한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은
독감 예방접종 경험이 있는 위탁의료기관 568곳이 담당합니다. 일부 노인시설에 대한 출장 접종까지 진행하려면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의료인력 확보. 규모를 줄였지만 행정지원 인력까지 포함하면 여전히 최소 3,800여 명이 필요합니다. 접종센터에 필요한 의사와 간호사만 해도 현재 60명이 부족합니다. 안정적인 의료인력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헌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충청북도는 2차 접종까지 고려할 때 11월은 돼야 목표인 도민 135만 명 접종을 끝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백신 종류를 선택할 수는 없고 자신의 순서에 접종을 거부하면 가장 후순위로 밀립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충북은 오늘 강풍을 동반한 눈이 내리면서 제천에 5cm의 눈이 쌓이는 등 도내 중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2에서 5cm의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강풍 피해 신고도 잇따라 제천과 충주에서는 주택 지붕이 날아가고 청주에서 나무가 부러지는 등 강풍 피해 신고도 수십 건 잇따랐습니다. 오늘 밤 9시를 기해 충주, 제천 등 도내 중북부 7개 시군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되고 내일 새벽에는 중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1에서 3cm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강 한파가 기승을 부렸던 이달 초 청주에서 60대 치매 노인이 실종된 지 열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되는 일이 있었죠. 도심 곳곳을 배회하는 동안 단 한 건의 주민 신고가 없을 정도로 무관심했는데요. 저희 취재진이 비슷한 상황을 설정해서 직접 실험해 봤더니 대부분 치매 노인인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보도에 이채영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도심 번화가. 80대 치매 노인이 상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걷습니다. 실제 치매 환자로 보이게끔 미리 행동 지침을 받은 가상 환자입니다. 먼저 가방과 외투 안쪽에 인식표를 붙이고 잘 모르는 사람의 뒤를 따라다녀 봤습니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몇몇 시민이 쳐다보지만 그대로 지나칩니다. 이번엔 옷 단추를 잘못 채우고 인식표도 더 크게 붙여봤습니다. 역시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40분 가까이 관찰하는 동안 단 2명만 기관에 신고했습니다. 어르신이 이렇게 하시더니 한 분 또 가시고 또 한 분도 외면하셔가지고 나도 갔다가 다시 또 뭐 무슨 일인가 주의 깊게 들어보니까 집을 찾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대부분은 치매 환자인지 몰랐습니다. 일상 사람보다는 좀 빨리 알아보게끔 이상한 짓을 좀 해보려고 노력했지. 전혀 반응은 없고 젊은 사람은 그래도 쳐다라도 보고. 치매 환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가 적힌 배회 인식표를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처음 봤어요. 자세히 잘 몰라가지고 제 갈 길 가기 바빠서 그게 일단 1순위였으니까 자세히 못 봤던 것 같아요. 이번 실험은 충북광역치매센터가 지난해 자체 개발한 시나리오로 처음 도입한 치매 환자 찾기 훈련입니다. 실종 치매 환자의 경우 신속한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치매 환자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부족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안전망이 만들어진다면 함께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단절되어 있다 보니까 그 효과적인 체계를 구축을 하지 못했던 것들이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국 치매 노인 실종 신고 건수는 매년 10,000건을 넘습니다. 공동체의 무관심이 치매 노인의 비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회적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지난 23일 밤 청주에서 11살 여자아이가 내복에 패딩만 걸친 채 길에서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아이 친부의 동거남을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계란을 삶으려고 가스레인지에 불을 너무 오래 켜놔 위험하다고 훈육하다 손찌검을 했다며 일부 학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아이 진술과 아이 엄마, 동거남의 진술이 다른 부분이 있어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진천 문백 산단 조성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공무원들이 1심에서 줄줄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5단독 정현주 판사는 건설 관련 업자들로부터 호텔비와 내연료 용돈 등 1,500여만 원을 챙긴 전 진천군 공무원 이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해당 금액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또 해외여행 경비를 받은 공무원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업체 투자금을 부풀려 공문서를 위조한 당시 공무원 2명에게도 국민 신뢰 훼손을 이유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청주 미동산 수목원 유료화가 조례 통과로 확정됐습니다. 충청북도는 미동산 수목원에 모노레일을 추진하는 등 관광지로서의 경쟁력을 높일 구상인데 정작 앞으로의 과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신병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주 미동산 수목원을 유료화하는 조례 개정안이 충북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유료화를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 시설 투자가 필요하더라도 순서가 뒤바뀐 거 아니냐는 반대 의견이 나왔습니다. 예산이 투입 후 도민들께 유료화에 대한 공감을 얻고 나서 유료화를 진행해도 늦지 않습니다. 입장료를 받고 투자하겠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회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반전은 없었습니다. 표결 결과 31명 가운데 반대한 의원은 8명에 불과했습니다. 8명 가운데 1명을 제외하면 지역구가 모두 이용객이 집중된 청주로 다른 지역과 체감이 엇갈렸습니다. 논란 끝에 미동산 수목원 유료화가 확정되며 충청북도의 개발 구상도 속도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가상현실 체험시설 등을 확충하는 발전 전략을 앞서 환경단체와 도의회에 설명했습니다. 발전 전략에는 모노레일 설치도 포함됐습니다. 어떤 서비스를 개선하겠습니다. 먼저 순환형 전기 모노레일 같은 이런 새로운 시설 설치를 하고. 현재 입법 예고 중인 관련법이 개정되면 수목원 내 숙박시설과 식당 등의 수익사업도 가능해집니다. 다만 미동산 수목원의 규모가 다른 수목원과 비교해 그리 크지 않고 모노레일 설치에는 일부 환경단체가 우려를 표시하고 있어 임기 말 이시종 지사가 얼마나 힘있게 추진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수목원의 본래의 기능인 수목 유전자원의 보전 연구 등에 충실하면서 관광지로서의 매력도 더하겠다는 것이 충청북도가 유료화를 내세운 이유였습니다. 보존과 개발의 조화를 이루면서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이곳 미동산 수목원이 유료화를 계기로 새로운 전환점에 섰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신임 청주지방법원장에 허용석 현 대전고법 부장판사가 임명됐습니다. 사법연수원 18기인 허 신임 법원장은 충남 천안 출신으로 1992년 서울 민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주로 대전 지역에서 재판 업무를 담당해왔습니다. 이번 인사는 다음 달 9일 이뤄지며 이승훈 현 청주지방법원장은 퇴직합니다. 저희 MBC 충북 새해 첫 시청자위원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시청자위원들은 코로나 시대 도민들의 행복을 위한 방향 제시와 정론 집필에 언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한편 국내 최장수 청취자 노래자랑 코너를 방송하는 등 꾸준한 성원을 받아온 제작국 즐거운 오후 제작팀이 시청자위원회상을 받았습니다. 충청북도가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영동군 학산면에 SK연수원 신설을 위한 부지 용도 변경안을 조건부 수용했습니다. SK 측은 학산면 일원에 교육시설과 숙박시설, 숲속체험로, 오토캠핑장 등을 갖춘 연수원을 오늘 2023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조건으로는 연수원과 지역자원을 연계한 상생 방안 마련 등이 제시됐습니다. 충청북도는 SK연수원 신설로 관광객이 늘고 지역 특산물 판매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